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금년 들어 3회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리더십 기법보다는 한국적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2탄으로 한국적 감성 리더십의 본보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선 후기 인물인 거상 임상옥의 성공 사례입니다. 상도라는 연속곡으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 상도 연속극의 주인공 이름이 임상옥이다 하는 것이죠. 임상옥은 어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살이 되던 해에 나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상상단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사 기법도 배우고 또 창의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임상옥은 만상의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상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천재적인 상업 수완을 발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삼무역의 독점입니다. 1810년도 이것도 참 수완 좋게 조정의 대신들을 알아서 인삼 교역의 독점권을 따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에서 인삼 무역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821년경에 사신을 따라서 중국 북경에 인삼팔로 갔습니다. 그 중국 북경의 상인들이 인삼을 값싸게 사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벌였죠. 이것을 알게 된 임상옥은 이 불매운동을 교묘하게 깨트리고 원가보다도 수십 배를 받고 인삼을 팔아서 막대한 이문을 남겨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의 재산은 조선 전체의 재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 할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이죠. 임상옥은 이 많은 재물을 혼자 가지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이 재산을 다 베풀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수재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을 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도로를 닦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상인이 관직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임금이 곽산 군수를 임명했는데 그 당시 곽산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구성 부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임상옥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을 자꾸 잡으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권력의 욕심이 많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옳고 그름을 알고 부사로 부임하기 전에 임금님에게 사직서를 내고 다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옥은 천재적인 상업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도자 고향을 모르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도자 고향은 리더십의 기본 토대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은
고객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고객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의미하는 것이 임상옥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나만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면은 그거는 실패한다는 것이죠. 사러 오는 고객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상옥 거상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여생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구는 겁니다. 뜻은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하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이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사람 마음의 바르기는 저울과 같이 기울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도자는 욕심 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마음이어야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상옥은 말년에는 아마 술을 조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 술잔의 이름을 계영배라 그랬고 사는 집의 이름을 계영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영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것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면 넘치게 됩니다. 넘치는 그 술은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못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의 70%만 채우고 나머지는 남에게 베풀어라 하는 것인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상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넘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과 물은 같은 것이다. 물은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재물과 권력도 마찬가지다. 내 손안에 들어온 재물과 권력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나만 차지하려고 나만 가지려고 둑을 싸서 막으면은 언젠가는 둑을 넘게 되고 둑을 넘으면은 결국은 둑은 무너뜨리게 된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물은 아래로 흘러보내라 하는 것이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잠시 명예를 빌려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도 비단 옷을 벗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부자고 뭔가 힘이 있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못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를 그만두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옥 거상은 큰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재물을 버리고 권력을 버렸다 하는 것이죠. 말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물처럼 아래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력도 아래로 흘러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재산을 위로 올려보내면 이거는 뇌물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아래로 흘러내려 보내면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되죠. 재물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겠습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